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 분석 조합왕입니다. 분석을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단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정보방에서 추가적인 자료와 함께 유료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최종 조합픽도 하단 고정 댓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11월 25일 국내 축구 경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11월 25일 첫 번째 경기 전북 현대와 광주FC의 K리그1 경기부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북 현대모터스는 최근에 흔들리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비가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공격도 통하지 않으니 언론에서도 색깔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태. 일단 전북의 스타일 자체는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편인데 구스타보가 부상으로 이탈하자 전방의 힘도 떨어졌다는 것이 문제. 광주가 선수비 후역습 성향보다는 전북의 성향을 더 공략하기 쉬울 것이라는 게 문제다. 전북 현대모터스의 탑플레이어는 송민규, 문선민, 한교원, 구스타보, 백승호가 있다. 결장 선수들은 페트라색, 카파실바, 구스타보, 정우재가 결장으로 빠져 전북 현대의 총 전력 대비 마이너스 14%이다. 광주FC는 인천 대구와의 매치에서 1무 1패로 부진했다. 물론 이 두 팀들은 1차적으로 수비를 단단히 하고 역습으로 한 방을 날리는 편이라 광주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유형의 팀이기는 하다. 물론 전북은 이런 스타일로 나오지는 않는 편인데 마지막 매치에서는 전북이 상당히 실리적으로 나서 광주를 공략하기는 했다. 물론 광주도 최소 실점 1위로 수비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유형이기는 하다. 광주FC의 탑플레이어는 어산이, 두연석, 엄지성, 허율, 정호연이 있다. 결장 선수들은 티모, 이민기, 김경민, 아론, 이순민이 결장으로 빠져 광주FC의 총 전력 대비 마이너스 13%이다. 전북 현대모터스와 광주FC의 기대 득점으로는 전북이 1.49골, 광주FC가 1.16골로 전북이 앞서 나가고 있으며 앞선 상대 전적으로 전북이 19전 13승 4무 2패라는 성적으로 우세하다. 그러나 이번 시즌 전북과 광주FC의 평균 득점과 평균 실점을 비교하였을 때 광주FC가 조금 더 우세하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경기 양상 및 추천 배팅으로는 광주FC가 앞서는 양상이라고 봐도 큰 문제는 없을 듯하다. 전북 현대모터스는 슬슬 수비도 불안해지는 상황이라 색을 잃고 표류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FC가 생각보다는 실점 통제도 되는 편이라 한 골 싸움으로 몰고 가도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광주FC가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25일 두 번째 경기 제주 유나이티드와 대전 하나 시티즌의 K리그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일단 파이널 B에서는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수비진이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도 힘을 내주고 있는 것에 힘을 받은 상태이다. 공격진의 활약상과 슈팅에 대한 과감함이 좀 아쉽기는 했지만 서울전에서도 정조국 감독 대행이 만족감을 표했을 정도로 경기력은 좋았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13개의 슈팅이 적은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주 유나이티드의 탑플레이어는 유리, 조나탄, 헤이스, 서진수, 김주공, 김승섭이 있다. 결장 선수는 헤이스, 김주공, 구자철, 김동준, 최영준이 결장으로 빠져 제주 유나이티드의 총 전력 대비 마이너스 14%이다. 대전 시티즌의 경우 강원을 상대로 봐주기 논란을 의식한 듯 주력 선수들을 대부분 출전시키는 모습이었다. 다만 이민성 감독이 잔류가 확정된 이후의 경기는 다음 시즌 준비를 위한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인터뷰를 남긴 바도 있어 대전의 현재 엔트리는 꽤 변동이 클 수 있다. 대전이 원정에서 보여주는 불안감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대전 하나 시티즌의 탑플레이어는 티아고,
김인균, 마사 레안드로, 이진현이 있다. 결장 선수들은 구택과 조유민이 결장으로 빠져 대전 하나 시티즌의 총 전력 대비 마이너스 13%이다. 제주 유나이티드와 대전 하나 시티즌의 기대 득점으로는 제주가 1.62골, 대전이 1.31골로 제주가 앞서 나가고 있으며 앞선 상대 전적으로 제주가 14전 7승 3무 4패라는 성적으로 제주가 우세하다. 그러나 이번 시즌 제주와 대전의 평균 득점과 평균 실점을 비교하였을 때 대전이 평균 득점은 앞서고 있으나 실점으로 보았을 때는 제주가 실점이 적다고 볼 수 있다. 경기 양상 및 추천 배팅으로는 제주의 유리함을 생각해 보겠다. 대전이 원정에서는 안정적으로 승부를 꾸려가는 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민성 감독의 인터뷰대로 엔트리를 갈아엎어 버리는 상황이라면 이 증상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제주는 지난 경기에서 공격에서의 과감함을 꽤 보완하고 온 모습이었다. 11월 25일 세 번째 경기 포항 스틸러스와 대구FC의 K리그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어린 선수들의 활약과 감독의 능력으로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다. 다만 부상자가 너무 많아서 유스 선수들 위주로 나오는 엔트리에 대한 불안감은 있다. 김기동 감독도 어린 선수들 위주의 엔트리에서는 경기력 기복이 나올 수 있다고 인정하기도 하다. 애초에 포항이 실점을 면하는 빈도 자체는 만만치 않은 팀이기는 하다. 포항 스틸러스의 탑 플레이어는 제카, 백성동, 김승배, 고영준, 이호재가 있다. 결장 선수들은 김용환, 완대손, 오베르단, 백성동, 정재희, 김승배, 고영준, 김종우가 결장으로 빠져 포항 스틸러스의 총 전력 대비 마이너스 14%이다. 대구FC의 관건은 동기부여일 것이다. 일단 ACL 진출은 어려워진 상황인데 포항이 FA컵 우승으로 인해서 4점 차이의 4위를 차지하면 ACL 진출은 가능한 상황이다. 물론 파이널 A에서는 3경기 2골로 득점력 자체가 흔들리는 모습이 역력하기는 하지만 세징야 말고는 큰 전력 누수가 없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대구FC의 탑 플레이어는 세징야, 고재현, 에드가, 바셀로스, 장성원이 있다. 결장 선수는 세징야 선수 1명이 결장으로 빠져 대구FC의 총 전력 대비 마이너스 13%이다. 포항 스틸러스와 대구FC의 기대 득점으로는 포항이 1.75골, 대구가 0.99골로 포항이 앞서 나가고 있으며 앞선 상대 전적으로 포항이 26전 9승 9무 8패라는 성적으로 포항이 한 경기 우세했다. 이번 시즌 포항과 대구의 평균 득점과 평균 실점을 비교하였을 때 포항이 대구보다 앞선다고 볼 수 있다. 경기 양상 및 추천 배팅으로는 포항이 득점력과 저력 자체는 인정할 수 있지만 어린 선수들이 위주로 뛰어야 하는 엔트리의 불안감은 감독조차도 인정을 하는 모습이다. 대구의 동기부여가 떨어진 상황이라면 모를까 대구도 ACL 진출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긴 상태다. 그러나 포항이 최근 경기력으로 보았을 때 대구를 상대로 승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25일 네 번째 경기 FC 서울과 수원 삼성의 K리그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은 이 경기에서 100%를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잔류를 확정 지은 상황이라서 저도 큰 리스크가 없지만 라이벌을 본인들의 손으로 입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 찬스를 놓칠 이유가 없다. 김진규 대행도 지난 경기에서 경기력에 불만을 표하면서 이 경기만큼은 프레셔를 주면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이다. 아주 매섭게 몰아칠 것이 유력하다. FC 서울의 탑 플레이어는 나상호, 윌리언, 김신진, 기성용, 일류첸코가 있다. 결장 선수들은 김진야, 이승무, 최철원이 결장으로 빠져 FC 서울의 총 전력 대비 마이너스 12%이다. 수원 삼성은 이제 모든 경기가 단두대 매치다. 이 경기에서 지고 강원이 승리를 거두면 강등이 확정되는 상태다. 다만 아직도 엔트리 구성에 난관이 크다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 카츠키가 징계로 빠져버린 것이 아쉬울 텐데 압박을 당하면 버로우를 타는 단점은 있지만
카즈키가 없으면 중원에서 공을 굴려줄 선수 자체가 없어진다. 수원 삼성의 탑 플레이어는 아코스티, 이기재, 김주찬, 완병준, 율리치가 있다. 결장 선수들은 최성근, 권창훈, 이상민, 정승원, 볼트이스, 김보경, 카즈키가 결장으로 빠져 수원 삼성의 총 전력 대비 마이너스 15%이다. FC 서울과 수원 삼성의 기대 득점으로는 서울이 2.05골, 수원 삼성이 1.18골로 서울이 앞서 나가고 있으며 앞선 상대 전적으로 서울이 38전 22승 16무패라는 성적으로 서울이 우세하다. 그리고 이번 시즌 서울과 수원 삼성의 평균 득점과 평균 실점을 비교하였을 때 서울이 수원 삼성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경기 양상 및 추천 배팅으로는 FC 서울이 유리한 매치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일단 수원 삼성을 상대로 봐주기 같은 건 상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원 삼성이 현재 엔트리 구성이 100%로 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중원에서 공을 굴려주면서 공격에 기여해야 하는 카즈키의 징계 이탈도 상당히 커 보인다. 따라서 FC 서울이 수원 삼성을 상대로 승리할 것이다. 11월 25일 마지막 경기 강원FC와 수원FC의 K리그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강원의 투지는 매우 놀라웠다.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는 편이나 후반 집중력 부재로 인해서 실점을 면하는 경우는 없었던 모습이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는 끝까지 집중하면서 모든 선수들이 몸을 던져 실점을 잘 커버하는 모습이다. 일단 수원FC의 수비를 생각해 언제든 한 골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견고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강원FC의 탑 플레이어는 김대원, 박상혁, 가브리엘, 서민우, 김진호가 있다. 강원FC는 결장 선수가 없으며 총 전력으로 경기를 임할 수 있다. 수원FC는 현재 7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다. 수원 삼성과 강원이 모두 이긴다면 수원FC도 다이렉트 강등이라는 경우의 수가 살아있는 상황이다. 다만 진작에 70실점을 넘겼을 정도로 빈약한 수비력과 중원에서도 득점력을 발휘하는 역할을 꾸준히 해주던 이승우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소식은 꽤 치명적일 수 있겠다. 수원FC의 탑 플레이어는 이승우, 윤빛가람, 이광혁, 김현, 로페즈가 있다. 결장 선수들은 이승우, 이영재가 결장으로 빠져 수원FC의 총 전력 대비 마이너스 13%이다. 강원FC, 수원FC의 기대 득점으로는 강원FC가 1골, 수원FC가 1.38골로 수원FC가 앞서 나가고 있으며 앞선 상대 전적으로 강원이 17전 5승 3무 8패라는 성적으로 수원FC가 우세하다. 그리고 이번 시즌 강원과 수원FC의 평균 득점과 평균 실점을 비교하였을 때 득점으로는 수원FC가 많으나 실점 또한 수원FC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다. 경기 양상 및 추천 배팅으로는 강원이 유리한 승부가 될 듯하다. 일단 가지고 있는 수비력의 차이가 크다. 물론 강원도 수비력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지난 대전전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투호는 상당히 인상적으로 볼 여지는 컸다. 강원이 홈에서는 4경기째 무패를 달리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강원은 결장 선수가 없어 총 전력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강원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으로 11월 25일 국내 K리그 축구 경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정보는 초안을 바탕으로 널려있는 뻔한 자료를 다 패스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더 세부적인 분석과 조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